먼저 이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란 지금 저희가 이름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붙였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일종의 이제 시스템도 아니고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소스 도구를 모아놓은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일종의 프로젝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어디까지 되고 있냐, 얼마나 잘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가시성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학 도구를 도입해서 아니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과정을 프로세스화해서 또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기준으로 매겨서 조금이라도 알아보기 쉽게 관리자도 알아보기 쉽고 개발자 스스로도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개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개 도구를 도입을 해서 그 공개 도구를 통해서 수치화해서 이제 지표를 예를 들면 뭐 코드 복잡도라든가 뭐 프로세스 진행률, 진척률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계산을 해낸 다음에 그 수치화해서 계산해낸 거를 이렇게 해석할 것인지 저렇게 해석할 것인지까지 전체 이제 개발에서부터 개발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일종의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로 연구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그런 품질 지표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리자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왔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개발자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목표라든가 또는 이제 품질 지표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품질 지표를 내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도구들을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분야별로 오픈소스 도구가 만들어내는 지표의 수치 값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실제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저도 이제 개발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한눈에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제 차원에서 좀 알아보기 쉽게 개발자 차원으로 좀 수정을 해서 이제 바꿔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본 그림하고 사실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도구들만 뽑아서 이렇게 구성도를 그려봤습니다. 현재 가장 큰 세 가지는 이제 레드마인하고 젠킨스 그리고 이클립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고요. 현재 이제 이클립스 개발 환경으로 좀 한정한 이유가 저희가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오픈소스 도구를 써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라는 것에 이제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클립스로 개발 환경을 한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을 하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개발을 하든 간에 중간에 하나를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기다 다른 걸 대입해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자가 직접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클립스하고 요 서브 버전하고 연동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거 이외에도 뭐 환경을 구축해라 하면은 이제 관리자분께서 이제 환경을 구축하라고 하시면은 사실 다 구축하는 건 다 개발자 몫이죠. 전부 다 개발자가 다 설치해주고 해야 되는 일들이긴 한데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 가장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젠킨스하고 젠킨스에 연결된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레드마인이나 이제 레드마인 관련 플러그인들은 그냥 뭐 일반적인 웹사이트, 오픈소스 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설치만 하면 끝나고요. 서브 버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설치하는데 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하루 이상 걸리긴 하지만은 뭐 익숙하실 테고. 그리고 이제 코드 스트럭처 뷰라고 해서 이제 콜 그래프를 그리는 이런 도구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이제 도입 단계 좀 연구 과정 중이라서 아직 이제 안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젠킨스 쪽에서 플러그인 관련해서 각각의 이제 C나 C++, 자바 언어에 대해서 품질 지표를 이제 생성해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혹시 G코브라고 들어보셨는지요? Gcov, G코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포직스 컴파일러, GCC 컴파일러를 설치하면은 GCC 컴파일러랑 같이 들어있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근데 이 G코브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G코브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스코드의 라인이라든가 이제 클래스, 컨디션, 파일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런 소스코드 자체의 이제 커버리지라고 해서 소스코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어느 루트를 타서 어떻게 실행시켰는지에 대한 결과값, 계산값이 측정돼서 나오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이 G커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그 산출되는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계산해 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설치를 하려면은 먼저 그 조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좀 이를테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실행시키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 그 실행시킨 결과를 다시 이제 젠킨스로 결과를 XML로 생성해서 보내고 XML로 생성돼서 보낸 그 결과를 젠킨스에서 이제 디스플레이해서 그래픽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뭐 상당히 이제 가장 이제 복잡한 형태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클립스에서 minGW라고 해서 그 윈도우즈에서 C 컴파일러, 이클립스 C 컴파일러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 환경에서 이제 구현을 해봤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억지로 그 구현하지 않더라도 일반 리눅스 환경에서 GCC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G컵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코드 커버리지를 계산해내서 매번 코드 커버리지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커버리지는 아까 말씀드린 소스 코드가 뭐 100라인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뭐 한번 그 실행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 100라인 중에서 60라인이 실행이 됐다 해서 60% 정도를 이제 계산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개발자들은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품질 지표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NSIQ라는 게 있는데요. NSIQ는 코드 컴플렉시티라고 해서 코드 복잡도를 이제 측정합니다. 이 코드 복잡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좀 특화된 품질 지표로 이것도 개발자들만이 거의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한 함수에서 그 함수의 개수랑 함수의 이제 함수에서 콜하는 함수의 개수 그것의 비율로 이제 나눈 값인데 정확한 계산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는 여러 가지 계산식은 외우지 못하고요. 대신에 일반적으로 이제 자바 클래스 함수에서 get 함수, set 함수, getset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바로 콜하면 값이 나오잖아요. 그 함수들은 그 코드 컴플렉시티, 코드 복잡도가 1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코드 컴플렉시티가 낮을수록 좋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코드 컴플렉시티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20이다. 그런데 내 소스 코드에서 한번 계산해 봤을 때 내 소스 코드에서만 코드 컴플렉시티가 갑자기 100, 1000을 넘어간다. 이러면 약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스 코드의 품질 지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NSIQ도 이제 NSIQ는 아까 코드 G커브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그냥 설치한 다음에 젠킨스하고 연동만 시키면 이제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를 젠킨스로 이제 확인하는 경우는 젠킨스가 이제 자동 빌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일일이 컴파일하지 않아도 새벽 1시에 걸어놓으면은 매일 새벽 1시에 이제 컴파일 한 번씩 돌려본다든가 라는 식으로 젠킨스가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지금 이제 CP 프로젝트 같은 경우인데 이런 젠킨스를 이용해서 이제 아까 전처럼 G커브나 NSIQ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일단 간단하게 예를 들었고요. 여러 가지 있던 그 플러그인들의 품질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지 컴파일 오류 카운트라든가 코딩 스타일 결함 카운트 또는 이제 중복 소스 코드의 이제 코드 복잡도 변화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진척됐느냐, 프로세스 이런 걸 확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관리자가 항상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개발자한테 얼만큼 진행이 됐냐. 그럼 개발자들 대답 거의 항상 똑같죠. 90%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물어봐서 얼마 정도 진행됐냐. 마찬가지로 90% 진행됐습니다. 항상 이제 100년 이제 90%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개발자나 관리자나 양쪽한테 좋지 않죠. 그거를 그나마 이제 개발자 측면에서도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지적도의 정량적 수치화를 이제 이뤄낼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근거 자료가 이제 점점 생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수치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걸 이제 좀 해석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전문가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점점 이제 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젠킨스 개발 환경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이 이제 환경을 이제 무인이 자동으로 컴파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구축해 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일관되고 이제 통일된 안정적인 개발 환경이 구축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이제 꼭 개발자들한테 밀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이런 수치를 통해서 개발자분들한테 스스로도 도움이 되고 또 이를테면 이제 관리자들이 일단 보고 문서를 이제 필요로 할 때 몇 % 진행됐냐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반적으로 또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좋은 자료로서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점이 참 큰 장점이 되겠고요. 아직은 지금 요 시행 자체가 지금 이제 시범 단계에 이르고 있지만은 현재 저희가 많이 이제 업체에 방문을 드리고 요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설치해 드리는 방법 또는 이제 좀 어려움을 겪으실 때는 직접 가서 이제 설치해 드리기도 하고요. 홈페이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제든지 연락을 받아서 그런 그 문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학센터에 사는 일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은 협조와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